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10 그리고 코스닥이 0.90 상승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셀트리온은 2%대 상승했다가 지금 대략 한 0.0%대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죠.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했다가 0.61 강보합권에 있고요. 제약이 지금 1.64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시장이 상승하는데 셀트리온이 못 가면 이럴 때 참 힘들죠. 이런 구간을 우리는 참 많은 기간 거쳐온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한 3년 동안, 길게는 4년 동안의 박스권이었죠. 셀트의 보통 2008년도의 큰 그림에서 3, 4년간의 박스권 이후엔 항상 그 에너지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셀트의 역사와 추세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루, 한 달, 6개월, 반년, 1년 그 이상으로 보면 반등은 추세 전환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가 첫 번째로 이 부분,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죠.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언론, 미디어, 그쵸? 그리고 수급, 주가의 하락, 경구용, 레케노라의 허가 사례 중에서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항체치료제 맞으면 독약 아니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오히려 경구용은 안정성이 좀 검증이 되지가 않았어요. 바이러스가 타켓이 다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재창출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못살게 굴죠. 로비가 없으면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요? 그쵸? 정권, 그리고 정부, 기업인, 언론, 금융기관, 학계, 모든 기득권, 이런 부분의 유통 경로에서 로비가 필요한 부분, 사실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브앤테이크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로 나갈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충당을 해서 실적을 성장시키고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그려왔고, 이제 그 부분에서 3사 합병을 조기에 진행을 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빅팜으로 가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셀트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겠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성장합니다.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가 첫 번째로 실적이 정체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2021년도에 2020년도 대비 실적 성장폭이 정체가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폭이 2019년도에서 20년, 2020년도에서 2020년 성장폭이 좀 정체됐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레케노라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레케노라의 1공장 생산, 그리고 셀트리온의 제품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헬스케어의 재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과 하락, 그리고 개인의 투매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과도한 주가 하락폭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결론은 갑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지만 반드시 갑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정말 싼 가격대입니다. 허나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추세에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다. 자, 이거 잠깐 언급드리고 갈게요. 상승 추세에서도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다시 상승, 차익 실현 물량, 상승, 그리고 되돌림, 상승, 되돌림, 그리고 약간 박스권, 상승,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면서 고점을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구간 중에서 일반적인 폭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면 이걸 슈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반드시 되돌려집니다. 이게 사실 진리예요. 그 어떠한 성장하는 기업도 슈팅이 나오면 반드시 되돌려주고 그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왜? 성장하는 폭보다 주가가 먼저 많이 달려나가면 당연히 되돌려지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은 이런 슈팅이 나올 때 많이 달려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게 진리예요. 주가의 형성 폭도.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적이 줄어든다, 그쵸? 기업이 쪼그라든다 하면 하락을 할 때도 하락 추세를 그리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폭이 큰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반드시 되돌려줘요. 보통 저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이때 추세의 폭보다 길게 되면 반드시 이 하락 슈팅,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반드시 되돌려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되돌려주는 현상까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왜일까요? 유럽 승인과 레키노라의 수출을 앞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보를 입수했을까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의 일정이 12월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점진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값어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숫자로서 확인하면 됩니다. 내재 가치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찍는 일만 남았겠죠? 결국은 하락 추세가 과오르면 이 기업이 쪼그라들 때도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기업 내재가치,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재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주가의 하락폭이 과도하다. 펀더멘탈의 훼손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주가의 하락폭이 과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실적의 정체,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매도의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리란 거를 우리 전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항상 말씀드리죠. 저축과 그리고 매입의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시간으로서 해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2008년도 상장하고 1년, 2년, 대략 한 3년 되는 기간 동안 박스권,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요. 그리고 한번 레벨업을 하죠, 주가가. 그쵸? 이 구간에 여기서 레벨업을 합니다, 한번. 그리고 박스권 다시 한번 1년, 2년, 3년, 4년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쵸?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대략 4년 가까운 박스권이 한번 있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을 해요. 한번 슈팅 빵! 그리고 박스권 빵! 크게 이 구간에서 한번 주가가 점핑을 하죠. 그쵸? 제대로 점핑을 합니다. 유럽 정복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의 역성장과 레키노라,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정체.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릴지 바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승인과 수출 계약 규모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 4 합병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 볼게요. 다시 한번 1년, 2년, 3년, 4년의 박스권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셀트의 역사 속에서도 3년, 4년,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결국은 셀트리온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10년 가까이 공매도와 지겨울 정도로 함께 했다. 이렇게 한 번씩 박스권을 보이고 빵 치는 이유, 박스권을 보이고 빵 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누르다가도 결국은 누를 수 없을 때, 회사의 성장을, 기업 가치의 성장을 수급으로, 지네가 가지고 있는 수급으로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때, 왜?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수급보다 전 세계 또는 국내에 수급이 일로 몰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돈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의 욕심과 공포만이 있을 뿐, 그리고 의도적인 수급에, 그리고 찌라시 이런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율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더 커질 때 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로 셀트리온의 이 중심에는 뼈다가 있는 거다. 지금은 여유자금과 장기자금으로서 열심히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하락폭이 정말 과하죠. 기울기가 정말 가팔라요. 이때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시죠? 주봉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 그리고 최근엔 더 가팔랐어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갈지 반등 나올 때도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레키노라 2021년도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7주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장기 주변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셀트리온의 주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셀트의 역사죠. 주가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주가도 반복되는 특징이 있겠죠. 셀트리온의 주가의 특징은 3, 4년간의 박스권 그리고 스프링처럼 점핑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었고 그 의도적인 공매도의 누름 또한 셀트리온의 실적, 기업가치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상승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셀트리온의 주봉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셀트리온 손익계산서 2008년도에서 2020년도 실적 연간 매출액 800억대에서 2조대로 성장하게 되죠. 자, 잠깐 우리가 확인하고 올게요. 2008년도에 셀트리온의 실적은 매출액 800억대에서 2010년도에 1800억대로 성장하게 되죠. 그쵸?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회사가 작았을 때도 당연히 CMO 회사로서 성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12년도에 2790억, 3500억, 2260억 이때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성장통을 걷게 되는 거죠. CMO하고 바이오 시밀러는 천양지척인 회사예요. 연구개발 늘려갖고 직접 생산을 하는, 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회사로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신약에 버금가는 기술이었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실적이 2262억으로 쪼그라들지만 바로 2014년도부터 유럽 시장을 정복하게 되면서 실적이 바로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되죠. 2014년도, 13년도에 4천억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16년도까지 유럽 시장을 램시마로서 점령하게 됩니다. 램시마! 유럽에서 승인 날 것 같냐? 그쵸? 그걸로 그렇게 갈궈댔고, 유럽에서 승인 나니까 팔리겠냐? 오리지나스지.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램시마는 유럽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로서 말이죠. 그리고 5200억대, 5700억대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 정복, 점유율 50% 이상을 수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모습을 미국에서 또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2021년, 2020년도 성장통을 걷고 있죠. 왜? 신약을 만들었고 레키노라에 의해서 이제 레키노라의 1공장 물량 재고로 있죠. 이 물량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18, 19, 20 어땠을까요? 2018, 19, 20 그쵸? 1조 7천억, 8천억대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조 7천억, 8천억대의 매출, 약 2조의 매출을 보이게 되고 2021년도 2조는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얼마나 2조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느냐가 레키노라가 차지할 부분이고요. 2022년도는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도 가세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 기업의 연봉이 증가한다. 손익계산서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영업 1년 동안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즉 1년 동안의 현금 창출 능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3, 4합병을 하고 빅팜으로 가게 된다면 국내 공매도, 국내 기관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매출 2조입니다. 목적지 매출 20조,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셀트의 역사를 봤었을 때 에이즈 백신 개발 실패하고 그 장비를 통해서 CMO로 활용을 하면서 CMO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며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었으며 직접 판매막, 유통 라인을 전 세계에 구축했고 생산 캐파가 증대가 되고 있죠. 3공장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연구인력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죠.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그리고 케미컬의 국제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하나 실패한 게 없죠. 그리고 레키노라, 이제 이 부분은 숫자로 찍어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아바스틴,
이 부분은 고령화와 함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램시마 SC 제가 말씀드렸죠. 적수가 없다. 이제 병원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갖춰지게 되면 당연히 숫자를 찍을 거고요. 유플라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고령화와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시장은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헛되이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살아남았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따라오면 다른 기업들은 죽습니다. 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시차에서 유통 라인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계 최초로 그 부분을 개발했기 때문에 선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30년도까지 매년 한 개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 7조에서 20조 사이 그 시장에 퍼스트 무버로서 대부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셀트리온의 큰 그림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싼 가격대에 있다고 한다면 여유자금으로서 매입한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 부분 99.9%라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약품 팔지 말라고 해도 팔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주운동 기사 댓글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같이만 본다 비대위원장님이시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사도 어제 늦은 저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첫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시장에서 주주운동은 주주로서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탐욕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됩니다. 싱크풀 게시판을 비롯 네이버 기사에도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탈출과 본인의 탐욕을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네이버에 셀트리온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여러분의 소리를 내십시오. 기사 댓글 참여만으로도 우리의 주주운동의 합리적인 당위성을 알리고 현 금융시장의 불합리화와 회사를 지키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피고 합당한 내용에는 찬성해 주시고요. 부당한 내용에는 반대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고 투자한 회사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이번 시기를 슬기롭게 지나 주주와 상생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회사 내재 가치는 꼭 지켜야 합니다. 1. 레키노라 항체와 머크의 부작용. 2. 공매도 부당함. 3. 조기할병 발표도 여러분도 나셔주셔야 합니다. 조기할병 발표 요청.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온 기사는 이 부분이에요. 뿔난 셀트리온 소액주주 자사주 100만주 이상 매입하라 요구. 분기배당 상장사 3사 합병 소액주주 사회이사 등 8가지 요구했다. 회사 측 이사회 및 경영진 결정사항 검토 후 답변하겠다. 그 전에 비대위에서 회사를 방문해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주주서안 회사에게 제출했던 부분이에요. 월요일 오전 11시 셀트리온 내 미팅룸을 배정해 주었다. 그리고 금일 오전 셀트리온 소액주주 서한을 전달해 주었으며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시간은 11월 1일 어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1. 셀트리온이 연말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홀딩스와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들에게 1대2의 비율로 차등하여 배당을 실시하라. 2.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또는 헬스케어 제어가의 상장사 합병 계획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의 IR팀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여 주주들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3. 4.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장정 공시 또는 장중 공시를 적극 시행하고 공시 의무와 무관한 안건일지라도 주주들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시를 시행하라. 오늘 장정 공시 나왔었죠? 그쵸? 램시마, 허주마, 유플라임,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쵸? 조금 이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한 시장 및 주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0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즉각 검토하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가지 다 동의하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관에 분기배당을 추가하라. 임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 대신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하라. 8.
40만 개인주들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라. 1부터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회사 측에 전달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장사 3사 합병, 조기 합병,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생각은, 그리고 회사 IR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의혹이 나왔던 부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주주들은 응집돼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상장 이전 때와 같이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안건이었죠. 코스피 상장 이전. 그 누구도 반대가 없었죠. 99.9999, 거의 100%에 가까운, 누구도 원하는, 그리고 회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뉘는 부분도 있고, 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많이 나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재입,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 회사가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성장이 정체될 때 이제 배당 확대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차등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등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됐던 회사가 많을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레큐노라와 유럽 승인, 그 부분 실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인 IR,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주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안해서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40분에 셀트리온 측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답변을 전달받았고요. 이 답변의 내용은 IR팀 더 많은 충원을 진행할 것을 약속받았고요.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분과 모든 주주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달받았고, 현재 전화 업무는 IR 팀장분들도 본인 업무에 소화한다 하였습니다. 전화 연결 시 1인당 1시간씩 설명하는 경우가 잦아서 연결이 어려운 점도 양해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4번 장전 공시에 대해서는, 모든 공시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정하는 건 어렵지만 최대한 장전 장내 공시로 약속하였습니다. 분기배당 정관 추가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정확히 분기배당 현금을 원하는지 연말 주식배당을 원하는지 논의해주면 회사 내부에서도 검토해본다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는 경영진과 이사의 검토사항이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주주명부는 개인정보 추가가 되어 있으며 악용의 여지가 있어 회사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차원에서 제공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청 시에도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위한 내용으로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기에 사용 목적을 재차 밝힌 후 다른이나 그 외 목적으로 사용 시 파기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셀트리온 법률팀과 협의 후 진행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BDA 분들께서도, 지금 대표께서도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평생 흘릴 동안 눈물을 많이 흘리신 것 같다. 그리고 뭐 실제로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2018님께서 지금 많이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응집이 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부분들, 기사로 나왔던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쭉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네덜란드 확진자 급증에 위드 코로나 일단 중단, 방역 해제 한 달여 만에 확진자 8,000명 안팎으로 증가했다. 새 방역 조치 예고하고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코로나 패스 이용 확대 전망이다.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유럽이죠. 유럽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뻗어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치료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재개 6개월, 외국인 동무대, 대량 보유 모간 1위, 골드만 2위.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공매도, 지금의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악용되고 있고 불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에,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해외의 공매도와 다르게 정말 지금의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잡거나, 그쵸?
코로나 파고 넘어 K바이오 2조 클럽 시대 연하. 올해 매출 2조 넘보는 제약바이오 기업.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1.8조인데 이게 2조가 넘어가는 게 확실성에 거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될지는 바로 레키노라가 좌우하리라 생각합니다. 분기 매출 1조, 그쵸? 이 부분을 향해 가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재택치료 중심의 위드 코로나, 항체 치료제 활용할 수 있어야. 이제가 급수, 그쵸? 처음 우리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 설대우 교수, 그리고 이자가 교수 또 언급도 하고 있나 봐요. 중요한 건 항체 치료제. 부작용도 없고 효능도 정말 탁월하고, 그쵸? 국내에 원가에 제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국내에서는 사용을 확대해야 되겠죠? 지금 위드 코로나는 치료가 중심이다. 언급이 되고 있죠? 위드 코로나, 엔데믹은 풍토병은 치료제를 비치하고 치료제의 본격적인 개화를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유럽이 있다. 유럽이 중심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게 바로 11월, 12월에 모여있다 생각이 듭니다. 셀티만원, 셀트리온 20만원 분기 뒤 반등. 머크 치료제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높아.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로 상당히 많이 우리를 어거지로 밀고 있었죠. 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 경구형 치료제의 타켓이 달라요. 바이러스 타켓, 목표 타켓이 다르고요. 부작용도 정말 심하다는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거의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효능과 이런 부분들, 가격 경쟁력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렘데시비리가 떠올리고 있고, 미국이라는 특이한 의료보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승인될 수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렘데시비리가 떠올랐던 부분이고요. 이걸로 밀어버린다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어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자의 관점, 그리고 비대위의 운동 또는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 모험 활동도 장기 펀더멘탈의 관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사와 공정과 상생의 관계에서 3사 합병 그리고 빅팜을 향해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의혹 그리고 답답한 부분들을 풀어주고 궁극적으로 펀더멘탈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끊임없이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반영되어져라 그런 운동들이 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바이오시밀러 항체약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계약금액 735억 3천만원. 매출액 대비 최근 3.98%, 약 4%입니다.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기간입니다. 헬스케어항 공급항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전 공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